안녕하세요. 외과 의사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날이 매우 무덥습니다. 이 거리를 걷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마스크까지 끼고 다녀야 되니까 이 낮 시간에 거리를 걷는다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환자에 대해서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환자 치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합병증을 딛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환자가 되게 만든 그런 병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환자가 되죠. 뭐 피를 많이 흘린다거나 감염증이 심해진다거나 뭐 심장이 나쁘거나 뭐 뇌출혈이 생겼다거나 뇌경색이 생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당뇨가 악화됐다거나 뭐 수만 가지 많은 병으로 중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환자가 된 원래 병이 있지만 그 병으로 중환자가 돼서 어떤 치료를 받다 보면 여러 많은 합병증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 중환자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우리 의료진들은 그러한 합병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많이 걱정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중환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혈압이나 맥박이나 뭐 호흡 이런 것이 불안정하죠. 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중환자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샥, 뭐 폐혈성 쇼크, 뭐 저혈량성 쇼크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 맥박이 불안정해지는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장의 허혈성 질환, 심근경색도 고령의 환자에서 한 번씩 발생합니다. 부정맥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죠. 그죠? 그렇게 생기게 되고 또 호흡 곤란도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이 나빠지면 호흡 곤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계 환기기를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죠. 달아서 병이 낫는 동안 호흡을 안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나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그러한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중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어찌 보면 능숙하게 조금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생기는 것들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선망이라고 하죠. 환자가 어떤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든지 어떤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떤 고성이나 어떤 행동의 어떤 과격함을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환자를 강박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줘서 의식을 떨어뜨리는 진정을 만들어 놓는 그런 궤도도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만 치료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급성신 손상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어, 여러 가지 뭐 폐혈증이나 피를 말리라든지 아니면 저혈량성 쇼크나 이런 게 생기면 콩팥이 손상을 받거든요. 게다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콩팥이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오래 앓았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콩팥 손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우리가 투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시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불균형, 그리고 혈당이나 이런 것도 되게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많이 뛴다든지 저혈당이 확 빠진다든지 그런 것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매 시간마다 계속 체크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불균형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같은 걸 우리가 잡잖아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우리 여기 손에 요런 데라 손목에 있는 요런 혈관이라든지 여기 혈관에 링거액을 막기 위해서 바늘 좁잖아요. 꼽는데 이 중환자에서는 이런 가느다란 혈관을 쓰는 것보다는 중심정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목에 경정맥이라든지
밑에 여기 있는 쇄골화 정맥이라든지 이런 직경이 굵은 정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써야 되면은 중심정맥관이라고 관을 넣어야 되거든요. 심장까지 가는 그런 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으면 걔네들이 이제 한 번씩 감염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혈류 감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관도 빼야 되고, 그 혈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로 또 많이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환자가 되다 보면은 위장관이나 이런 쪽에 위산이 과다되게 되고, 위장을 보호하는 점막 인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위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심장이 나빠서, 폐가 나빠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환자가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일반인들은 하죠. 폐가 나빠서 들어갔는데 왜 피를 토하냐? 뭐 피를 토한다고 해서 또 내시경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환자가 되면 스트레스성 궤양이라고 해서 위장관에 있던 위장관에 새로운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항궤양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또 내시경을 또 해가지고 클립으로 찝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드물게 또 스트레스성 궤양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한 번씩 생기죠. 설상가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병으로 중환자가 됐는데 또 다른 합병증이 생겨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위험한 경우가 생기니까 환자가 더더욱 또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누워 계시잖아요.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환자들은 그래서 누워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정맥이나 이런 것때 혈전이 생기는 심부전맥 혈전증 같은 것도 생겨서 우리가 다리 보통 다리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쪼아주면서 쪼아줬다 풀었다 쪼아줬다 풀었다 하면서 혈전증을 막는 장치를 쓰기도 하고, 또는 혈전이 안 생기도록 우리 헤파린이라는 약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전맥 혈전증을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 같은 것들이 생겨요. 우리 엉덩이 뼈라든지 아니 뒤통수라든지 하여튼 뼈가 눌려서 침대랑 부딪히는 부분에 침대랑 이제 닿는 부분에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살이 헐어가지고 생기는 욕창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욕창을 막기 위해서는 침대를 폭신폭신한 걸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자주 이제 환자를 옮겨줘야 되고, 그 접촉면에 어떤 압력을 줄여주는 어떤 패드 같은 거를 잘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신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 혈류도 잘 안 가고 하다 보면 욕창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자주 체위 변경을 해주고 해도 욕창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욕창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봐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또 변하고 이런 양상들이 되게 많아서 중환자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능숙한 의료진이 24시간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고 해도 제가 24시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계속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곳이 중환자실 치료고, 또 그런 중환자실 치료를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써 앞서 설명드린 거를 지금 제가 다시 나열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몇 개를 설명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환자 치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생길 수 있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하면서 환자를 주의 깊게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